무안군 마을 버스들이 무안군 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수년째 주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로 녹물과 곰팡이로 채워진 목포 실내 수영장.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전국 소년체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안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 어선들이 붙잡혔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공유 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8천억 원의 숨은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군 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안군 마을 버스들이 수년째 주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버스 업체는 무안군에서 유류비 등 한 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을 결정하는 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유소. 김경현 현 무안군 의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향하던 마을버스 한 대가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 방향을 틀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MBC가 확보한 무안 지역 군내버스 업체의 최근 2년간 주유 내역입니다. 18대의 버스 중 6대의 군내버스가 김 의장의 주유소에서 꾸준히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이곳 김 의장의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무안군에서 연간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연료비가 포함된 이 지원금은 무안군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심의 의결한 군내버스 업체 지원금 중 유류비가 의장의 주유소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무안군 뺏는 것 같은데 전에는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니까 그쪽에서 만든 것 같구나 그랬죠. 멍청하다 생각 들죠. 김경현 의장과 버스업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이용 가능한 주유소가 김 의장의 주유소뿐인데다가 업체가 보유 중이던 자체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억지로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주유소에 기름을 넣게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가 됐었으면 진작에 됐는데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김 의장의 주유소가 유일하다는 해명과는 달리 해당 업체가 운행 중인 버스 왕복 노선에는 맞은편 500m 거리에 또 다른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수십억 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했던 목포 실내 수영장에 허술한 관리로 녹물과 곰팡이로 채워졌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목포시가 뒤늦게 곰팡이를 청소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 다가올 전국 소년체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 직원들이 다이빙 경기장 벽면에 가득 핀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노란 녹물은 씻겨나간 곰팡이와 섞여 검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전국체전 당시 55억 원 규모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도 공조시설이 빠지면서 수영장 전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습기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관람석에도 이처럼 물이 가득 고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러 온 시민들도 열악한 수영장 환경에 불만을 호소합니다. 곰팡이가 다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고 다 모든 앞으로 어린이 풀장도 오픈할 텐데 시험 때만 갔다 오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갔다만 오면 눈이 따끔거리고 막 눈이 아파서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목포시. 지난해 전국체전이 끝났을 당시 공조시설을 설치한 뒤 시민들에게 수영장을 개관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수영장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결로 문제를 감수하고 부득이하게 개관을 감행했다며 책임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조금은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곰팡이가 안 나게 우리 이용하는 사람 탓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전국 소년체전 이전에 5천여만 원을 들여 곰팡이와 녹 제거 등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지만 공조시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조 설치는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하루에 9월 정도? 전지훈련 유치와 스포츠센터 운영 등 전국체전 경기장들의 다양한 사후 활용 계획을 밝혔던 목포시. 체전을 담당했던 TF팀이 해산되면서 부실 관리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다가올 소년체전에 참가할 선수들 역시 공조시설 없이 습기찬 수영장에서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이 붙잡혔습니다.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갈고리와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컴컴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선원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갈고리를 매단 흉기 등이 들려 있습니다.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려 하자 온갖 흉기를 휘둘러대는 선원들. 위험천만한 공방이 이어지고 마침내 해경대원이 배에 올라탑니다. 지난 29일 밤 9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쪽 94km 바다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불법 조업 검문 검색을 하려던 해경에 흉기 등으로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현지 파고가 4에서 6m로 해상 기상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함께 위험한 저항 역시 늘어나는 상황. 해경은 중국어선 2척 선장 등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조업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의 특정 감사 결과 8천억 원에 숨어있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골프장입니다. 필드 가운데 축구장 절반 크기인 10,000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공유지에 속해 있었지만 사용료를 내거나 매입하지 않고 5년 넘도록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9,5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리조트와 야구장 등의 부지는 165건 8만여 제곱미터, 또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유의 땅들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70만 개 가운데 이처럼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11만여 개,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만 8천억 원 수준인데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3배, 5배니까 약 평균 잡아서도 한 3조 원 정도의 자산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조금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또 무형문화재 전통주 제조 방법에 특허를 출원해놓고 등록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을 빼앗기는 등 특허청에 22개 시군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지식재산권 2,773건 가운데 36%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도 하고 또 그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또 우리 국내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공유재산은 모두 54조 원. 전라남도는 전담 조직 부재와 전문성 부족 등을 허술한 관리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연간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맞아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포과학대가 문화관광기업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전담 플랫폼을 띄울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도내 22개 시군에서 열린 문화관광축제는 100여 개. 1월 무안 겨울 숭어축제를 시작으로 강진 청자축제가 뒤를 이었고 4계절 축제를 갖춘 지자체도 해남, 여수 등 3개 시군에 달합니다. 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1,0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전국체전 등 4대 행사의 견인 효과로 전남 관광객 1억 명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축제 관광을 통해 전남 관광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고 SNS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 창업에 유리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보나 마케팅 입장에서 청년들이 뭔가 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하다 보면 지역 경계도 살고 문화관광기업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과학대 링크 사업단이 전남 7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과 연구, 마케팅 등 지원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먹을거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전남 산업권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특화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기관단체들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과학대와 공공기관들은 관광산업이 청년 창업의 기반으로 작동하기 위한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플랫폼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진군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채용과 계약 등 74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됐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일반 임기제 공무원 33명을 채용했는데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직원의 피의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하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하는 등 각 분야별 위법으로 전라남도는 2명을 징계하고 49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6일 동안 서울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는데 전남 지역 후보자들은 3일 차인 오는 2일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한편 지역구별 면접은 한 지역구에 신청한 후보들을 함께 진행하는데 지역구당 배정된 시간이 짧게는 5분에서 길어야 20분에 불과해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서울 제주 고속철도 완도군 경유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제시된 5개 노선 가운데 최적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완도 경유 고속철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해 임성, 해남, 완도를 잇는 노선이 사업비와 운영비 면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완도군은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육지부 1단계 구간을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인근 지자체와 전남도 정치권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